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세상 편하게 부자 되는 법 ETF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ETF 개인 투자자 보유금액 및 순매수 상위 ETF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순매수 상위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ETF를 많이 샀나 한번 종목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에 익숙치 않은 아내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기부를 하고 남은 돈의 90%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국채를 매입하라. 2차전지 ETF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 2차전지와 관련된 주식이 많이 있지만 어느 종목이 좋은 것인지 또는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다. 2차전지 테마에는 대표적인 3개의 기업이 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주식이 투자자에게 많은 수익을 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ETF라는 것이다. ETF를 만드는 데는 원칙이 있다. 주식형 ETF의 경우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30%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니까 ETF 자체가 이미 분산 투자인 거죠. ETF는 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펀드이기 때문에 만일 어떠한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된다면 ETF도 해지하게 되며 더 이상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상장 폐지 사유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으나 통상 상장 1년이 경과한 ETF 중 해당 반기 말 현재 자본금 또는 신탁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이거나 반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유동성이 적은 ETF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일이 속한 반기 말을 기준으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되나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된다. 일반 주식은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가격이 급락하고 정리 매매를 통한 손실이 생기지만 ETF는 그렇지 않다. ETF의 상장 폐지는 해당 ETF가 투자하고 있는 기초 자산의 거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ETF의 순자산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되는 날까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유동성 공급자, 즉 LP 역시 마지막까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한다. 또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ETF의 재산은 신탁업자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무관하게 ETF는 이를 현금화해서 ETF 청산 시 투자자에게 그대로 지급한다. 혁신 테마 ETF로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차이나 전기차 바이오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다양한 신에너지 차량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차이나 전기차 테마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테마다. 2021년 4월 기준 신에너지 차량 신규 판매량 비중이 전체 차량 판매량의 9% 수준인데 이 판매량 비중을 2025년까지 2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상하이 모터쇼에서 신규 전기차 모델을 빠르게 공개하고 있다. 2021년 세계 배터리 산업 시장 중 점유율 중 CATL이 32.5%, LG에너지 솔루션이 21.5%, 파나소닉이 14.7%, BYD가 6.9%, 삼성 SDI가 5.4%, SK이노베이션이 5.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산 배터리 탑재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아우디의 경우 이트론에 현재 LG 배터리를 탑재하지만
2022년부터는 중국산 이트론에는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가격을 약 50만 위안 수준으로 인하에 출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빠른 고령화 추세로 중국의 실버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 바이오테크 테마는 고령화 증가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이므로 차이나 전기차와 함께 중국 성장 테마로 주목받고 있다. 패시브 ETF는 설정한 ETF에 맞는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 액티브 ETF는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 매니저 판단 하에 종목 편입 편출을 결정하여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ETF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가 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익, 즉 배당금을 준다. 마찬가지로 ETF를 투자한 경우에도 펀드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ETF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데 이를 분배금이라고 한다. 장 전과 장 시작 5분 후 그리고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에 거래하면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LP는 ETF의 가격이 순자산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장 마감 10분 전부터는 LP가 호가를 대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거래하면 ETF 적정 가격과 다소 차이가 나는 가격대에 ETF를 매수하게 될 위험이 있다. LP는 유동성 공급자라고도 하는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하여 ETF 거래가 물 흐르듯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체다. LP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투자자들이 ETF를 적정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거래량이 적은 ETF도 유동성 걱정을 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LP의 역할은 증권사가 담당하는데, LP의 첫 번째 역할은 괴리율이 커지지 않도록 LP가 지켜보고 있다가 적정 가격에 호가를 대주면서 ETF가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LP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므로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관심이 많지 않은 종목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언제든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동성 위험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KRS 정보 데이터 시스템 사이트에서 증권 상품 ETF에 들어가면 개별 종목별, 투자자별 거래 실적, 추적 오차율, 괴리율 등 ETF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서 ETF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코스콤에서 만든 ETF 체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ETF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재미있게 비교할 수 있다. 메인 화면에는 어떤 종목이 거래 상위인지, 관심을 받고 있는지 등 시장 상황을 유용하게 확인할 수 있다. 메뉴란에 마켓 이슈에 들어가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와 관련된 ETF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미래차를 클릭할 경우 미래차와 관련된 국내 ETF와 글로벌 ETF 모두 확인 가능하다. 네이버 금융에서도 ETF 관련된 간단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테마형 ETF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시장 대표 지수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정부 주도의 한국형 뉴딜 정책이 추진되면서 BBIG가 주목받았다. BBIG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약자로 앞으로 성장을 주도할 테마별 대표 기업들을 모아 테마 지수를 산출했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은 2차 전지, 즉 배터리다. 전기차 성능과 가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이다. 2차 전지는 전기차 제조 비용의 약 35%를 차지하고 2020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상위 4개 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며 점유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ICT, 즉 정보통신기술 100대 기업 리스트를 보면 여전히 미국 기업이 많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 징동닷컴, 차이나모바일, CITIC 등 중국 기업도 많이 포진하고 있다. 중국 중산층의 증가로 의약품에 대한 지출도 상당히 커질 것이고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지출도 커질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
스마트폰에서 CPU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차량용 반도체 등 두뇌 역할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주로 데이터 연산, 제어 등 정보 처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생산품의 핵심 부품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우수한 기술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로 인텔, 퀄컴 등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등 패블리스 시장은 미국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 내수를 기반으로 추격 중인 양상이다. 퀄컴, 엔비디아, AMD 등 미국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으며 미디어텍, 하이실리콘 등 중국계 기업은 중국 내 거대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을 기반으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독보적 1위이며 삼성전자가 추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산업 중 자립도가 가장 낮은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간 반도체 수입액은 원유 수입액보다 많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칩 설계 분야인 패블리스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높은 점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감안할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의 활용도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 중 하나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고사양의 컴퓨팅과 많은 데이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이 이를 직접 구비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업은 이러한 컴퓨팅 자원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대가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임을 단순히 아이들이 즐기는 오락으로만 취급한다면 오산이다. 글로벌 게임 시장 분석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게임 시장은 2020년부터 매년 7.7%씩 성장해 2023년에는 약 2,008억 달러, 225조 원 수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만 약 2억 1,400만 명의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그중 5,110만 명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고 나머지 1억 6,300만 명은 성인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3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약 41%를 차지한 점, 특히 55세 이상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약 15%를 차지한 점이다. 더불어 게이머의 남녀 성비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데 약 41%가 여성이었다. 따라서 게임은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등식이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매출은 절반가량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점 많은 메이저 게임사가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으로 더 복잡하고 높은 퀄리티의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를 5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세계 업종에서만 탄소 중립 비용으로 2050년까지 최소 400조 원, 국내 산업계 전체적으로는 800조에서 100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7월에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형 견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을 말한다.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다. 사회 전반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5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도 20만 9천 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대체 에너지가 비싸다는 것은 이제 편견일 뿐이다. 기술 발전으로 이제는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이기에 더 이상 비싸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력, 풍력 부분을 중심으로 비용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82%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다. 암호화폐의 핵심은 탈국가화와 프라이버시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로 인한 금융 불안과 주기적인 시장 붕괴에 따른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암호화폐를 고안했다.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을 통해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P2P 전자화폐 시스템인 것이다. 인터넷이 있는 이상 어떤 정부도 비트코인 발행을 막을 수 없어 무정부주의 화폐라고도 부른다. 개인의 자금거래 내역을 보호하는 것도 암호화폐의 목적 중 하나다.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암호화폐가 탄생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 투명성, 불변성, 정확성, 보안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좋은 예시다. 기술의 장점이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큰 혁신 기술인 것이다. 네. 투자 테마별 ETF 리스트가 또 이 책에 있습니다. 전기차와 2차전지, 중국 바이오, 반도체, 클라우드 등등 각 테마별로 어떤 ETF가 있는지 이렇게 이름까지 그리고 코드 번호, 상장 코드 번호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TF는 주식 매매와 달리 매매 주문을 넣을 때 시장가 매수 매도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간대에는 LP가 호가를 제시하는 것이 의무지만 일부 시간대에는 LP가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 대량으로 매매를 하면 ETF의 적정 가치보다 더 비싸게 매수하거나 더 싸게 매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LP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는 다음과 같다. 이 시간대는 좀 피해서 거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할 때는 LP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을 피해서 시장가 주문보다는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ETF 거래를 하는데 정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여러 ETF를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